속보 시간은 전해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보스 인터뷰 영상 의미가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 이 영상은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링크도 걸어드리겠습니다. 또 월갈부 홈페이지를 오시면은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서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날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점, 트럼프가 의도하는 것은 미국에 널려있는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그리고 사우디와 오펙을 움직여서 저유가 시대를 만들고 그로 인해 저물가 시대를 만들고 또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이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전 세계가 덩달아 금리를 내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준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연준에 대한 압박이 임기 시작 일주일도 안 돼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올해 내내 트럼프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을 또한 시사하기도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열리는 FOMC에서는 거의 동결이 확정적이지만 99.5%죠. 이르면 다음 FOMC죠. 3월부터 트럼프 안팎이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바라보는 시장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월저널이 최근 수행한 최신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73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치를 평균한 건데 결론만 보자면 트럼프 당선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주류 예측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1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년 전보다 2.9% 올라갔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이 지난 10월 예상한 것보다 이미 0.4%포인트 올라간 걸로 나왔고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 향후 12개월 CPI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지난번 조사 2.3%에서 2.7%로 상향 조정됐다. 즉 지난 10월 선거 이전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경제학자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게 월저널 조사의 주요 내용이고요. 또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매겨도 결국 이게 관세를 내는 거는 다른 국가들이 부담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즉 미국의 전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이게 더 많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관세가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설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 평균치를 0.47%포인트 올리고 GDP는 평균 0.1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확실히 관세가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지난 10월에 지난해 4분기 GDP가 1.7%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설문 보면 아마도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치를 올렸다. 그리고 심지어 높은 예측력을 자랑하는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우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무려 3% 성장했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도 잘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심지어 지금 블랙락의 레리 핑크 다보스에서 인터뷰를 CNBC랑 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좋고 거기에 이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 여기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스타게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결국은 인플레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겹친다면은 핑크 회장이 말하기를 나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나쁜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이런 민간 투자 활성화가 경제는 물론 좋겠지만 성장에 좋겠지만 물가에는 상승 압력을 주면서 모든 게 겹치면 결국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고 5.5까지 갈 우려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증시는 충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저금리, 저물가, 저유가 이 시나리오를 시장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금요일 또 중요한 매크로 변수가 있죠.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일본이 금리 인상했을 때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휘청이면서 압박을 받았던 시나리오 이번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전 세계 증시가 이미 백신을 맞았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일본조차 이런 일이 이 블랙스완 같은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계속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올려도 될까 말까를 끊임없이 타진하면서 이번에 가까스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트럼프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내일 금리 인상 예상대로 단행되더라도 큰 이슈 없이 넘어갈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죠. 지금 유럽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거긴 너무 나쁩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지금 티로 프라이스를 비롯한 월가 하우스들의 다수가 일본의 금리가 중기 터미널로 1%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인상하더라도 두 번은 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전히 엔켈리티에트 기반으로 전 세계에 유동성이 깔려 있고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까지가 정확한 자금인지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튼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트리거가 터져서 뭔가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점점 더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백악관 정치권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고 유럽도 내리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런 사이클에서 일본이 서서히 올리는 과정이 본격화된다면 이 지진이라는 것도 한 번에 일어나지는 않고 뭔가 이 지각에 이렇게 압축되는 그런 힘이 어느 순간 이게 터지면서 지진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계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내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그냥 내버려 둘 변수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꼭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